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IR입니다. 2018 3IRTV 경제학사 탐문의 방랑 1984년판 259페이지 3번 믹셀의 경제이론부터 보겠습니다. 3IR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량을 추천합니다. 믹셀이 경제학의 체계적 연수를 의도했던 국민경제학 강의 서론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 같이 그의 경제학의 전 영역이 이론, 경제학, 응용경제학, 사회경제학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 분할 방식은 그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왈라스의 그것과 단 반드시 똑같은 이유에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거의 유사하다. 실제로 국민경제학 강의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세 부분 중에 이론 경제학분이고 일본에서의 인구, 가치, 생산과 분배, 자본 축적의 이론을 다루고 있고 이권에서는 화폐, 신용의 이론이 다뤄지고 있다. 대충 말하면 일본은 천유자, 가치 자본 및 지대를, 이권은 이자와 물가를 각각 새로운 소재와 생각을 가미하면서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일본이 화폐를 사상한 경제의 실물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권은 그 화폐적 측면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치 자본 및 지대의 일부러 새로운 이론에 의한다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사실에서 분명한 것 같이 이 책과 강의 제1권의 한계 권리에 입각하고 주로 왈라스의 일반 균형 방법에 의하여 가치론을 전개함과 아울러 그 왈라스류의 일반 균형론에 벤바르크의 자본주의론을 짜 맞추려고 하는 시도이다. 다른 믹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방론의 영향을 섭취한 종합경제학자로 천여작의 서문에 리카르도를 경멸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는 현대에서 이 명석한 사상과 논쟁할 여지없는 공헌을 재차 침송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고전파의 위대한 경제학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계주의에 입각한 위대한 경제학자의 마샬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천우작과 강의 제1권의 주신 경우 경제의 실물적 측면을 치고 있어서도 믹셀은 종래 이론의 진전과 영속화에 적잖은 공헌을 했다. 즉 일반 균형론은 매우 간결한 제시, 당시로서는 거의 최고의 한계 생산 역사를 간결하고 일반적인 정식화, 왈라스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 기초하지만 완전경쟁, 극대 만족설의 260페이지 논박 등이 그것이다. 여하튼 그의 최대 공헌은 기술한 바와 같이 화폐 경제 측면의 분석이 있다. 단, 그 전에 다음의 것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즉, 그 하나는 그 자신에 있어서 인구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당시 일반적 유행에 관하여 경제학 가운데 점하는 그 이론의 위치의 중요성을 그 문제에 어디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는 약간의 의견의 변화가 보이지만 평생 역설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그가 당시 일반적 풍토에 역행하여 재정의 문제를 경제학 가운데 위치지우고 그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정확한 이해한 사실이다. 재정 문제에 관해서도 그는 제법 체계적인 저작으로 그의 두 번째 책인 동시에 그의 학위 논문인 재정이론 연구가 많은 논문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믹셀이 이자와 물가에서 처음 제시하고 국민경제학 강의 제2권에서 세세한 점에 약간의 변경을 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이 경제의 화폐적 측면의 분석이지만 이것도 지면상 계략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고전파에 있어서 가격결정기구의 이분법이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말하면 고전파 경제학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실물 경제 세계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도 기본적으로는 재산권 간의 교환별로서의 상세 가격이다. 그 상대 가격과 현실 시장에서 실제로 물건이 판매될 때에 등장하는 절대 가격 내지 화폐 가격을 관계 지은 것으로 채용된 것이 화폐 수량 해석이다. 절대 가격은 화폐 수량의 함수이어서 화폐 수량과 물가 수준은 화폐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줄어들면 하락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보다 극단적인 해석으로는 동일 방향으로 또 정비례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화폐량은 단지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자율은 화폐량과 무관하고 이자율의 변동은 다른 요인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다. 이 고전파의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는 이미 투코의 비판이 있으나 이 투코의 비판과 당시 다시 논의가 재현된 복, 본위제 등의 문제로부터 믹셀은 화폐는 결코 매일이 아니고 화폐 경제의 움직임은 화폐를 사상한 실물 261페이지 경제의 움직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화폐, 신용과 이자율, 물가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소득의 크기라고 하는 제 경제 변수 상호간의 관계 해명에 힘썼다. 그때 그가 말하자면 전략 변수로 쳐야 하는 것이 다음의 세 가지의 관계, 즉 자연이자율, 실물이자의 수익률이 실물이자율, 정상이자율이라고 부른다. 즉 자연이자율과 화폐 내지 현실시장의 이자율, 저주가 투자 화폐 이자율의 물가 수준이다. 믹셀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관계는 상호 동식적이지 않고 그중 어느 하나의 관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경제 변수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두 관계의 대의 두 가지 구성 요소도 일치한다. 이런 것으로 세 개의 관계는 상호 대응하는 관계에 서 있다. 그리고 만약 자연이자율이 화폐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령 화폐이자율이 상승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이자율을 하회하는 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어 자본주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소득을 주체하는 자본주의 생산자가 소비재의 지출을 증가하는 것에 의하여 소비 수요도 확대되고 그들 수요 확대가 물가 수준을 올려 화폐 이자율의 상승과 물가의 상승을 동시 병행하여 진행이 간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유명한 믹셀의 누적 과정이다. 이와 같이 믹셀의 생각에 대해서 예상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던가 사전과 사후의 문제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던가 혹은 앞에 세 가지 관계는 반드시 상호 엄밀한 의미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던가 하는 등의 비판이 있다. 또 믹셀 자신도 화폐적 측면의 분석을 수련 등의 통합적 사태 해명을 정면에서 의도하여 전개한 것이 아니고 통합 문제 해명의 발판으로서 전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엽 이후 화려하게 전개된 화폐 경제 문제를 그 전체성에서 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화폐 경제의 거시적 통합 분석의 방향이 믹셀의 성부적 시도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나타났고 이자와 물가 가행 당시에는 예상도 하지 않았던 절대적인 주목이 믹셀에게 기울어지게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262페이지 4번 북과학파의 사람들 믹셀 이후의 북과학파 경제학자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우선 주의해둬야 할 것은 금융이 누구라고 말하면 잘 알지 못하지만 북과학파 내지 그것에 호응하는 명칭이 생긴 것은 모두 케인즈 혁명 이후의 일이다. 형성에 관여하고 힘든 사람은 단지 믹셀만이 아니고 경제학자로서의 데뷔는 빠르지만 믹셀보다 나이가 어린 갓셀, 데이비드슨이 믹셀에 뒤지지 않는 공헌했다. 특히 갓셀은 믹셀이 북구 이외에는 아직 모성에 가까웠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스웨덴을 대표하는 세계 제1급의 경제학자인 사람으로서 구매력 평가설과 가치무역론, 사회경제학 원론 등에 의하여 세계적인 영향을 얻고 있었고 당시 매우 난해하고 무시되고 있었던 월라스 일반 그 경우의 통속적 해석과 경제분동의 해명 등이 크게 공헌했다. 믹셀, 갓셀, 데이비드슨 등 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각각 받아들이면서 이론적으로 점차 믹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이 북과학파의 2, 3세대 경제학자들이다. 즉 화폐적 균형 이론과 사전과 사후의 구별 등으로 알려지고 지금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르달, 계기분석의 기척자의 한 사람으로 저명한 린달, 일반 균형론을 국제경제문제에 적용한 오린, 핵시 오린정리와 티크 오린이죠. 계량경제학에 활약하고 계량경제학계 창설자의 한 사람이던 후리슈, 전기변동의 국제적 파급의 해명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합의 제2총장이 된 함마슐트 등이다. 이들이 활약한 것은 모두 1차 대전 후 그것도 193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또 한마디로 북학파라 하여도 이 경우에 학파는 말하자면 꽤 만만한 의미의 학파이지만 종종 그 특징으로서 열거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계획 분석의 채용. 동그라미 2번 사정과 사업의 준별. 동그라미 3번 저축 투자에 의한 거시적 분석의 채용. 동그라미 4번 예상 문제의 중시 등이고 이들 분석 방법의 채용에 하여 북구에서는 케인즈 혁명 이전에 이미 263페이지 케인즈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나 이로 인한 현실 정책면에서도 케인즈적인 사고가 일찍부터 전개되었다. 윅스의 이후 그들의 거의 전부가 강한 실천적 성격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북구학파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요. 좀 너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드디어 제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